서울 반포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항상 유튜브를 통해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듣곤 하는데 이렇게 제가 사연을 적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는 돌싱도 아니고 결혼한 적도 없고요. 그저 결혼해서 지옥에 들어갈 뻔한 여자입니다. 드라마처럼 극적이고 엄청난 복수는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 잘 대처했다고 생각하고 차분히 적어보려고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통쾌하기도 했던 제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남들보다 공부에 흥미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항상 전교 1등을 도맡아 했고 전교 회장도 했을 만큼 모범생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부모님께서 저에게 딱히 언성 높이는 일 없이 저는 잘 커서 현재 변호사 일을 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빠르게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부분은 아직도 잊지 않으려 항상 상기시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래보다 연봉도 훨씬 높은 편이라 여태까지 모아둔 돈도 많은 편이에요. 또한 저희 부모님께서는 사업을 하셨었는데 크게 성공하셔서 건물도 꽤 있으시고 땅도 꽤 있으셨어요. 저에게도 건물을 조금 넘겨주셨고요. 이 때문에 남들보다 여유 있게 시작을 한 점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키우는데 많은 돈이 들었을 거고 보답받고 싶으실 만도 한데 단 한 번도 저에게 바라는 점 없이 그냥 건강하게만 크라고 하셨던 분들이세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저는 온 힘을 다해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정말 저에게는 연애할 틈 없는 생활이 반복되었어요. 너무 바쁘다 보니 남자에게는 관심이 자연스레 사라져갔고 제 커리어에만 집착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를 처음 만나게 된 건 길거리에서였는데요. 회사에서 퇴근하고 나오는데 누가 자꾸 쫓아오는 느낌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니 한 남자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때 처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기요, 왜 자꾸 쫓아오세요? 실례인 줄은 알지만 혹시 저기 회사에서 나오신 거 맞으시죠? 저기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사법 쪽에서 일하시는구나. 사실 제가 전문직인 여성을 만나는 게 정말 꿈이었거든요. 대단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잘하셨을 거고요. 제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이상형이라서요. 이때 저는 변호사가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워낙 당해온 게 많아서요. 저 변호사 아니에요. 그냥 일하는 사람이에요. 조수처럼. 변호사 반의 반도 못 벌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아무 상관없다며 저에게 강하게 어필을 하는 그와 저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의 첫 만남이었어요. 변호사라고 하면 처음엔 친하게 지내는 척 하다가 돈을 빌려달라거나 필요할 때만 연락 오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저는 변호사라고 말을 하지 않는 버릇이 있었고 지금 생각하면 이게 저를 지옥에서 꺼내줬던 거죠. 그때 제가 변호사라고 말을 했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 거예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 남자친구는 저보다 3살이 많았고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대신 일은 잘하는지 승진은 빠른 편인 것 같았고요.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 만날 때부터 결혼을 슬슬 준비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었기에 변호사 이야기를 언제 꺼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고요. 참, 좋아야. 장모님 장인어른은 언제 뵐 수 있는 거야? 결혼 이야기가 슬슬 나오니 인사라도 먼저 드리고 하는 게 맞는 듯한데? 엄마 아빠가 사업 때문에 언제 들어오실지 모르겠어. 아니면 우리가 미국으로 가야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회사를 다니니 그럴 수도 없고 틈나면 한번 미국으로 건너가는 거로 하고 일단은 전화로 인사 자주 드리자. 저희 엄마 아빠는 대화한 그대로 미국으로 사업을 크게 확장시키고 있으셨기에 당장 한국으로 들어오시기 힘든 상황이셨어요. 외동딸 회사도 잘 다니고 있고 다 컸으니 이제 걸릴 것도 없으시겠다.
여행도 다니시고 여유로운 삶을 보내고 계셨죠. 그런 사정으로 남자친구와 저희 부모님은 통화로 인사를 하게 되었고 저희 엄마 아빠는 호탕하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우리 주아가 사랑한다는데 내가 거기에 토달고 말할 게 있겠나. 평생 주아가 함께 살 사람인데 내가 미주알 고주알 말할 필요 없기도 하고. 결혼 날짜 넉넉히 잡고 그 전에 한국에 기회 봐서 무조건 들어갈 테니 그때 보지. 라고 하시면서요. 저희 부모님과는 이렇게 기분 좋게 일단락된 상태였는데 모든 것의 시작은 남자친구의 어머님이셨습니다. 사연을 보다 보면 참 좋으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운이 안 좋았던 거겠죠? 어머님은 참 사람을 화나게 하는 대화법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아, 물론 제가 변호사인 걸 모르셔서일 수도요. 그래. 우리 아들한테 말 많이 들었다. 조아가 변호사 사무실 같은 곳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맞니? 아, 네. 그쪽에서 일하고 있어요. 변호사 사무실 같은 곳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참. 네? 어머님 하고 싶으신 말씀이라도. 아니,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들어서 그렇다. 처음 본 조아한테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지만 너도 나중에 늙어서 아이를 키우고 장성한 아들이 되면 너도 똑같이 느낄 거다.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돈과 정성이 들어가는지 아니? 나 정말 우리 아들 온 열과 성을 다해서 키웠다. 근데 갑자기 그냥 사무실에서 일하는 애가 뭐가 좋다고. 이걸 참. 솔직히 말하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도 열의 열은 우리 아들이 아깝다고 하지 않겠니? 우리 아들 직장에서도 칭찬 엄청 받고 있고 승진도 빠른데 뭐가 부족해서. 아휴.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제 일 지금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 오빠는 또 오빠 길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 응원 부탁드려요. 저도 오빠 열심히 내조도 하고 많이 챙길게요. 아휴, 참. 아직은 내가 마음이 좀 그렇네.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정말 인정받고 있거든? 미래를 생각해봐라. 누가 더 잘 나가게 될지. 점점 더 차이가 날 것 같지 않니? 처음 인사를 드리자마자 어머니께서는 아들을 너무 아까워하는 모습이 역력하셨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지 않냐. 우리 아들은 승진도 빠른데 라고 하시면서 대놓고 그냥 비교도 하셨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제 눈을 보지도 않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마음에 안 드셨었나 봐요. 그런 어머님 옆에서 남자친구는 그냥 안절부절 못했었고요. 자존심도 사실 많이 상했고 여태까지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때까지는 그래도 최대한 이해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 사정을 자세히 모르시니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나중에는 제 본 모습도 예뻐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한 거죠.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바보 같았네요.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는 한참을 뵙지 못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이 맞지 않아서 밥 한 끼 대접해드리지도 못했었거든요. 일부러 거절하신 건지 그건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도 해나가고 있었고 남자친구와도 결혼 전이라 함께 지내고 있던 중이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주말에 전화를 하신 게 아니겠어요? 예, 주아야. 오늘 뭐하니? 예, 어머님. 갑자기 전화를 다 주시고 평일 내내 야근을 했어서 오늘은 좀 쉬고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직인데 무슨 야근까지 할 게 있다니? 참나. 지금 우리 집으로 잠깐 올래? 오빠하고 같이요? 오빠 지금 잠깐 어디 나갔는데. 응, 알아. 아들 오늘 무슨 차 점검 받아야 된다고 하더구나. 알고 있어. 괜히 우리 아들 부를 필요는 없고 좋아 너만 잠깐 집으로 오라고. 급해서 그래.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호출에 영문도 모르고 집으로 향했고 어머님께서 급하다고 하시길래
저는 큰일이 난 줄로만 알았어요. 차를 타고 빠르게 간 어머님의 집에서는 밖에서부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고, 저는 싸움이라도 난 줄 알고 얼른 들어갔죠. 근데 들어가서 상황을 파악해보니 싸움은 무슨 잔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동창들과 다 함께 하하호호 떠들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라 들어가서 서 있으니 어머님께서는 이리 오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알고 보니 다 어머님 지인분들이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고르고 고르다가 데려온 애야. 주아라고. 다들 인사해. 아, 안녕하세요. 그러자 친구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유, 말 많이 들었어요. 여기 아들한테 엄청 잘해야겠어. 그냥 사무실 일 한다면서요? 여기 아들은 아주 그냥 승진하고 뭐하고 난리인데. 이런 남자 어떻게 잡았대? 이 사모님이 엄청 아까워했어요. 이 엄마 마음은 다 이해하죠? 여자는 시집 잘 가는 게 최고야. 엄마가 엄청 자랑스러워하시겠어요. 사윗감 잘 골라왔다고. 그러니까 말이야. 여자들도 요새 좀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 사모님네 아들이 운이 좀 안 좋은가? 먹여 살려야 하는 여자를 만났네. 이 집 아들은 능력도 있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조금 한쪽으로 기울긴 한다. 어머나, 내가 주책이야? 자, 그만하고. 좋아야, 와서 음식 좀 한번 해볼래? 이제 결혼하면 그 일 그만두고 주부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자리 마련했다. 뭐 너가 지금 버는 그 돈으로 뭐 가게에 도움은 되겠니? 차라리 그냥 우리 아들 꼼꼼히 챙기는 게 더 낫지. 대충 재료 사다 놨으니까 뭐라도 한번 해보렴. 친구분들의 말들을 들어보니 어머님이 어떻게 말을 전해놨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다 되었어요. 얼마나 제가 곱깝다고 생각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사람을 불러서 망신을 시키실까요? 그리고서 어머님은 저에게 요리를 갑자기 해오라고 하셨고,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이렇게 사람 오라고 하셔서 모두 드실 음식을 하라고 하시는 건 좀 당황스럽네요. 어떤 음식을 드시고 싶으신지도 잘 모르고요. 차라리 저에게 친구분들이 오실 예정이니 맛있는 걸 먹고 싶다고 하셨으면 맛있는 맛집 예약을 해드리거나 맛있는 음식이라도 포장해서 가져다 드렸을 거예요. 전 요리를 해본 적도 없고 서투릅니다. 지금 현재 만족하실 만한 음식을 만들어 드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저도 부끄러운지라 나중에 결혼하면서 차차 배워갈 예정이고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요구하시니 재료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바뀐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요. 그리고는 친구분들께도 정확하게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저 먹여 안 살려도 됩니다. 남자에게 의식주까지 매달릴 만큼 저 능력 없지 않습니다. 한쪽 말씀만 들으시고는 누가 아깝다, 누구한테 잘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무리 제가 나이가 어려도 조금 실례가 아닐까 싶어요. 저 없을 때 마음껏 제 욕하시고 하셔도 괜찮지만 당사자 앞에서는 조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님, 저는 더 할 일도 없고 더 드릴 말씀도 없는 것 같으니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도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따로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게 무엇이든지 사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는 저는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예비 시어머니에게 불려갈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친구분들 다 드실 수 있는 요리를 하라니요. 그것도 잘 선택받았다는 말을 들으면서 어차피 가게에 도움이 안 되어 일을 그만둘 테니 라는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말이에요.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어머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우선 제 이야기를 해야 억울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 말을 하고 나온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저건 잘한 것 같네요. 집에 와서는 남자친구에게 대충 말을 했고 남자친구는 미안하다며 대신 사과를 했어요. 다신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도 했고요. 천륜이 쉽게 끊어지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남자친구가 큰 소리를 쳤기에 저는 한번 믿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어머님과의 접촉은 남자친구가 알아서 최소한으로 줄이기로 했고요. 중간에서 역할도 잘하겠다고 얼마나 자신하며 큰 소리를 치던지. 그렇게 또 3주 정도가 지났을까요? 또 한 번 저는 상식 밖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자친구의 전화로 어머니께서 전화가 왔고 저와 함께 스피커폰으로 3명이서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참, 아들. 그럼 주안에는 가본 거야? 집에 말이야. 아니요, 미국에서 워낙 바쁘셔서 자주 전화만 드려요.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하셔가지고요. 곧 잠시 들어오신대요. 절 만나보지도 않으셨는데 믿어주시고 감사한 분들이죠. 뭐?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주안의 부모님도 한 번 안 만나 뵙고 주안의 집도 한 번 안 가봤다는 소리니? 어? 네. 그게 왜? 주아야, 이게 맞아? 우리 아들 말이 맞아? 네, 어머님. 기회가 좀 안 돼서 오빠가 아직 못 배웠어요. 2년 동안 한국에 들어오신 적이 없어요. 오빠 만나기 전부터 미국에 가 계셨거든요. 주아야, 아무리 그래도 결혼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면 그게 어디든 남극이든 북극이든 집으로 오라고 해서 마시는 것도 해주고 결혼 이야기도 하고 하는 게 맞지. 집도 가보지도 못하고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결혼을 진행하는 게 맞는 이야기니? 그쪽도 참 생각 없으시고 너도 생각이 없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어떤 시부모가 좋다고 하겠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시간이 안 나서 서로 못 만난 거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 믿어주세요. 제가 만나는 남자고 사랑한다고 하면 크게 터치 안 하시는 분들이세요. 제가 평생 살 사람이니 제가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피해 안 드리겠다고 상견례나 이런 부분은 지역이나 시간도 다 맞춰주신다고 하셨어요. 무슨 일 있으시면 바로 시간 내서 오신다고 하셨고요. 나 참, 이해가 안 가네. 아무리 미국이어도 인생을 거는 일인데 이게 말이나 돼? 너네 집 속이는 거 있냐? 진짜 이상하네. 네? 속이는 거 있다뇨?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전화번호 드려서 전화통화도 한번 하셨었잖아요. 번호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뭐가 이상하다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지금 너희 집에서 우리 아들이 방문하는 걸 피하는 건 아니고 미국에 계신 건 맞아? 어디 단칸방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니냐? 아이고, 우리 아들 이거 사기 결혼하려다가 딱 걸린 거지? 맞지? 우리 아들을 왜 집까지 부르지도 않냐고. 숨기려는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잖아.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세요. 사기 결혼이라뇨. 이건 반대로 오빠를 혼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미리 가서 인사를 드리지 못했냐고. 결혼을 하려는데 직접 얼굴 뵙고 허락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미국까지 갔어야 한다고 화를 내셔야 할 상황 아닌가요? 집에 불러서 맛있는 것도 먹여야 한다고요? 저는 가서 요리하라고 부르셨으면서 왜 저희 집에서는 오빠 맛있는 거 먹으라고 손님처럼 불러야 하는 거죠? 저희 엄마 아빠 숨기는 거 하나도 없으세요. 미국에서 사업도 잘 되어가고 계신다고요. 주변에서 물어보니 사기꾼들은 다 그런 식으로 시작한다더라. 어디 외국에서 사업한다고 투자하라고 말이야. 어떤 사람이 쉽게 외국에서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니? 참나, 처음부터 감이 쎄하니 안 좋더구나.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이건 아니다 싶었거든? 이것 좀 봐. 이 꼴을 좀 보라고. 갑자기 저희 부모님이 집으로 오빠를 초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는 사기 결혼을 하려고 하는 여자, 저희 부모님은 미국 사업한다고 하고 투자를 받아 사기를 치려는 사기꾼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기분이 정말 불쾌했습니다. 아들이 아까우면 아들 칭찬만 하면 될 것이지 왜 자꾸 저를 무너뜨리려고 하시고 길을 잡으려고 하시는 건지, 그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들 가지고 말이죠. 그 전화를 끊고 나서 남자친구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한 부분은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지만 하나도 저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이 남자와 만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어요. 미래에 이런 상황이 또 있을 경우 저를 지켜주면 얼마나 지켜줄 것이며
제 편을 들어주면 얼마나 들어주겠어요? 또 정말 끔찍한 건 이런 상황에서 혹시나 아기가 생겨서 헤어지지 못하는 경우였어요. 아기 때문에 사랑하지도 않은 남자와 꾸역꾸역 살아가는 제 자신을 용서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이후 저는 그냥 당장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하고는 한 일주일 정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스스로 갖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남자친구에게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고 호텔과 회사를 오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자꾸 쫓아오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저는 그런 눈치가 굉장히 빨랐기에 뒤를 돌아봤지만 드라마처럼 뒤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런 경우가 계속 반복되었어요. 자꾸 인기척이 느껴진달까요? 한 이틀 정도 지나고 저는 그 남자의 꼬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계속 쳐다보길래 저 사람이다 싶어서 저는 옷을 잡고 물어보았습니다. 저기요, 왜 자꾸 쫓아다니세요? 지금 이틀째인가 3일째 되지 않았어요? 그걸 제가 모를 줄 아셨나요? 스토커예요? 저 지금 신고할게요. 잠시만요. 스토커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 뭐냐고요. 이렇게 흉흉한 세상에 여자를 밤낮 안 가리고 쫓아다니는데 제가 안 무섭겠어요? 생사람 잡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긴요. 저 변호사예요. 이쪽에 제 아는 사람이 엄청 깔려 있는데 신고할까요? 그렇게 진행할까요? 저, 저도 돈 받고 하는 거예요. 네? 돈이요? 아니 누구한테서요? 저를 쫓아다니라고 돈을 받으셨다고요? 네. 아, 걸리면 안 되는데 진짜 안 되는데 누군지는 말씀 못 드려요. 누군지 말씀하세요. 그러면 신고 안 하고 이 선에서 끝내겠습니다. 지금 당장 누군지 이름 석자 말씀하시라고요. 진짜 그 결혼하실 예비 신랑분 그리고 그 어머니가 부탁하셨어요. 누군지 아시죠? 저희 흥신소 사무실로 찾아오셔서는 집안도 정확히 궁금하다고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으시다고. 뭐라고요? 어머님이 그리고 남자친구가 지금 이 일을 벌였다는 말씀이시죠? 네. 하도 급하다고 하셔서 돈도 많이 주시고 저 또한 일을 잘해보려는 욕심에 그만 실수를 한 것 같네요. 무섭게 느끼게 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참, 우선 그쪽에 제가 알게 된 거 말하지 말아요. 아니면 그 전에 신고해버릴 테니까. 알겠어요? 네, 절대 말 안 할게요. 저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이건 미행 아닌가요? 저는 정말 스토커로 신고하려고 했고 밤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큰 공포심을 느끼기도 했어요. 근데 어머님하고 남자친구가 고용한 흥신소였다니요. 대체 뭐가 그렇게 못 믿어왔을까요? 정말 저희 부모님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을까가 궁금했던 걸까요? 아니면 아들이 아까우니 본 모습을 보고 나서 헤어지길 바랬던 걸까요? 저는 이 악물고 호텔로 향한 뒤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차피 헤어질 거니 이유라도 물어봐야 했어요. 어머님, 저예요. 무슨 일이냐? 왜 사람 붙이셨어요? 영화 찍으세요? 무슨 소리야? 나는 아예 모르는 얘기인데. 얘, 꿈꿨니? 왜 뒷조사를 그렇게 하고 다니세요? 뭐가 그렇게 궁금하신데요? 정말 저희 엄마 아빠가 미국에 계시는지 그게 궁금하세요? 왜요? 아들이 너무 아까워 죽겠으니 책이라도 잡으셔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그래, 궁금했다. 아니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거니? 엄마로서 그런 것도 못해? 다른 엄마들이었어도 다 그렇게 했을 거다.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마라. 됐습니다.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겠네요. 저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바로 남자친구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나 지금 집으로 짐 싸러 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너가 더 잘할 거야. 감히 내 뒷조사를 해?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렇게 못 믿을 거였으면서 왜 나랑 결혼을 하려고 한 건데? 그게 아니고 변명을 생각하지 마. 너 엄마한테도 전화해서 다 들었어. 그게 잘못한 거냐고 따지시더라. 그렇게 저는 집으로 가서 짐을 싸려고 하는데
남자친구가 스피커폰으로 제가 온지도 모르는 채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몰래 뒤에서 이야기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제 이야기를 할 것 같았거든요. 아니, 주아가 대체 어떻게 알았지? 아유, 조심히 다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잘못한 건지 원. 제가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주아 눈치 빨라서 다 안다고. 왜 굳이 하겠다고 고집 피우셔서 이 사단을 만드세요? 일 키워서 좋을 거 하나 없는 거 아시잖아요. 주아한테 널 주기 아까워서 책이라도 잡아보려 했던 거지. 내가 뭐 딴 생각에 있었겠니? 알죠. 그래도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엄마도 너무 그러시지 마세요. 주아 그래도 의리 있고 좋은 애예요. 그래서 너는 아무 의심이 안 든다고? 그 미국 얘기랑 다 말이야. 난 얘 직업도 이제 의심이 가. 백수 아니니? 일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맨날 야근이나 한다고 늦게 들어오고 남자 생긴 거 아니야? 엄마, 자꾸 미국 얘기하시고 하니까 저도 자꾸 딴 생각이 들잖아요. 아까는 엄청 화나서 전화 왔더라고요. 거의 헤어지자는 듯이 얘기하는데 뭐 자기가 그럴 이유는 없을 거예요. 돈도 내가 더 잘 벌고 직장도 좋고 한데 굳이 딴 남자를 찾을 이유는 없지. 저보다 좋은 남자 만나기 힘들걸요? 헤어지자는 뉘앙스도 그냥 한 걸 거예요. 아휴, 엄마, 아직은 이러나 저러나 해도 저 좋아해요. 엄마 말대로 결혼 전에 미국이나 이런 거 확인해 볼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정말 엄마 말대로 사무실도 안 다니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사람이면 만나기 힘든데. 아유, 참. 그것도 알아봐야 한다니까. 선을 차라리 봐라, 아들. 차라리 그렇게 신상이 확실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아니, 무슨 선이에요? 아유,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엄마 친구 중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어. 다음 주에 보던지. 아, 그럴까? 한번 나가볼까?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아, 그래, 나가. 내가 약속 잡아주마. 그냥 한번 만나보기만 해. 만나보고 괜찮으면 그냥 갈아타면 되잖니. 일단 그건 그렇고 조아가 이렇게까지 나오고 하니까 더 강하게 나가야겠다. 결혼할 수도 있으니 초창기에 길을 팍 죽여놔야 해. 알겠어요, 엄마. 저는 그렇게 남자친구가 전화를 완전히 끊기 전에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 악마 같아서 집안에 들어갈 엄두조차 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전까지 사랑한 그 남자가 맞나 싶었습니다. 저를 그냥 보험으로 두고 길을 죽이면 결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주에 초등학교 선생님과 선을 보고 마음에 들면 저랑은 헤어지는 거고요. 이게 말이나 되나요? 그렇게 저는 그날도 호텔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를 악물면서요. 당장 헤어지자는 말이 입 끝까지 올라오고 얼굴을 생각하는 것조차 괴로웠는데 강하게 나가기로 결심했던 어머님은 그 다음날 문자를 저에게 보내시더군요. 3억 혼수 목록이다. 준비되면 연락하거라. 이거라도 받아야겠다. 우리 아들 잘 키운갑시다. 어머님 아버님 미국에서 그렇게 큰 부자이신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요. 저는 갑자기 이대로 물러나기에는 제가 당한 게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당한 일이 너무 많았던 것 같은 겁니다. 갑작스레 불려간 것도 한두 번이지. 저를 뒷조사하는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3억 혼수를 해오라고요? 어떻게 복수해야 할지 생각을 하다 제 직업을 밝히고 저희 부모님을 만나게 하는 것만큼 더 큰 복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놓친 것을 땅을 치고 후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엄마에게 연락하여 여태까지 있던 일을 모두 말씀드리니 화를 내시면서 당장 한국으로 들어오신다고 했고 저는 다 같이 만나게 할 생각에 들떠 있었고요. 그렇게 저는 조금 있다가 바로 문자 답장을 보냈습니다. 20억 강남 아파트 준비되면 연락주세요. 라고요. 저 남자의 가치가 3억 혼수라면 저는 20억 강남 아파트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계속해서 부재중 전화를 거셨고 저는 그냥 무시한 채로 엄마가 한국으로 입국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굳이 입 아프게 싸움할 필요는 아직 없을 것 같았거든요. 이틀 정도가 지나도 어머님은 아직도 화가 많이 나셨는지 계속해서 전화가 오고 있었고 문자도 계속해서 오고 있었어요. 감히 제가 그런다며 어떻게 그렇게 예의가 없냐고 말이죠. 남자친구 또한 무슨 일이냐며 연락이 오고 있었지만 연락을 받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바로 입국을 하셨고 아빠 대신에 그쪽에서 일을 전적으로 도와주시는 실장님도 함께 오셨더라고요. 도착하자마자 저는 어머님의 전화를 받고는 남자친구와 함께 카페에서 뵙자고 했어요. 어머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는지 당장 오라고 알겠다고 소리를 지르셨고요. 엄마는 그 꼴을 모두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교양 없는 집안이랑 엮였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라고요. 그렇게 바로 카페에 도착해서 저와 엄마 그리고 실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저쪽에서 익숙한 모습이 들어오더군요. 남자친구와 어머님, 그렇게 저희는 마주보고 모두 앉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먼저 입을 떼셨어요. 안녕하세요. 주아 엄마입니다. 그동안 우리 주아한테 바라는 게 그렇게 많으셨다고. 그리고 저 보고 싶으셨던 거 맞으시죠? 제가 미국에 있는지 미국에서 투자랍시고 사기를 치고 있는지 궁금해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들이 굳이 그쪽 집안에 장가갈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요. 간다고 하면 제대로 된 집안인지 먼저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사람 뒷조사를 하시다니요. 속고만 사셨나 봐요? 저는 주변에 저를 속일 사람은 없어서. 뒷조사를 하면 뭐합니까? 우리 주아 백수인 거 증거도 못 찾았는데. 거의 다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쉬워서 정말. 말을 들으니 알겠더라고요. 저를 아예 백수로 생각하고 계시는 듯 했어요. 저는 차분히 말을 했습니다. 제 명함을 드디어 꺼내면서요. 여기 제 명함이에요. 변호사 박주아입니다. 사무실에서 나올 때 남자친구가 제대로 본 게 맞아요. 그냥 사무직 아니고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봉도 좋고 좋은 대우 받으면서 누구보다 잘 일하고 있어요. 그쪽 아드님보다 돈은 몇 배 더 법니다.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 사업하고 계신 거 맞고 궁금해하실까봐 이것저것 다 가지고 오셨어요. 서류도요. 여기 보시면 어느 정도 매출인지 한국 돈으로 적어두었으니 감이 오실 거예요. 옆쪽엔 사업 도와주시는 실장님이시고 미국에는 기사님도 따로 계십니다. 어렸을 적부터 저 유복하게 잘 자랐어요. 미리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려서 죄송하네요. 아니, 주아 너가 지금 변호사... 네, 맞습니다. 변호사입니다. 백수 아니고 그저 그런 사무직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저를 봐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한 건데 이렇게까지 무시할 줄은 몰랐네요. 아참, 그리고 이 말도 못 드렸는데 변호사로 버는 돈 더해서 엄마 아빠가 증여해주신 건물 임대료도 넉넉히 받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조용히라도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쵸? 아쉽게 됐어요? 아, 아니, 그게 정말이야, 주아야? 아, 이 오빠가 미안해. 엄마하고 트러블도 제대로 내가 관리도 못하고 편도 제대로 못 들어주고. 이제 난 너 편이야, 무조건. 우리 엄마가 날 너무 걱정하셔서 잠깐 그러셨대. 너무 심했지. 나 엄마한테도 되게 뭐라고 했어. 그냥 우리 엄마가 눈치가 없으셨다고 치자. 참나. 근데 왜 변호사인 거 거짓말 쳤어? 너무해. 너무한 건 너가 너무하지. 이제 곧 초등학교 선생님이랑 선봐야 하지 않아? 나는 그냥 보험이었잖아. 너도 이제 슬슬 내가 의심이 된다며? 뒤로는 뒤통수 칠 준비하고 있었으면서 뭐? 우리 엄마가 심했지? 이제 내 편? 입 다물어. 어? 우린 끝이야. 아니, 몇 주 전부터 끝이었어, 사실. 그러자 어머니께서 많이 놀라셨는지 진땀을 흘리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사부인도 마음 풀어주세요.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하마터면 우리 아들 앞길을 제대로 막을 뻔했지 뭡니까? 자식 가지고 있는 부모로서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제 맘 다 아시죠? 실수는요, 무슨. 3억 혼수도 실수입니까? 본인 아들 장가 보낼 이유 없다고 한 것도 실수입니까? 우리 애 불러서 친구들 앞에서 망신 주고 갑자기 요리하라고 한 것도 실수예요? 제가 당신 아들을 초대하지 않고 맛있는 거 먹이지 않는다고 소리를 지른 것도 실수입니까? 저희 집안 사기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그냥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회장님과 사모님이신데 우리 아들이 많이 부족한 것도 모르고 제가 선을 넘었네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풀리실지. 마음을 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애 아빠도 노발대발 난리인데 저만 우선 빨리 해치우려고 왔어요. 그냥 오늘부로 더 이상 보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우리 애만 당하는 건 억울해서 좀 저도 뒷조사를 좀 했는데 괜찮으시죠? 뒷조사요? 우리 아들을요? 네. 보니까 아들이 다니는 회사 회장이 저희 남편하고 친구던데 알고 계셨어요? 아주 막역한 친구라 저희 남편이 참지 못하고 전화를 바로 해서 이런저런 안부를 묻던데 뭐 내일 되면 결론 나려나? 네? 장모님, 그게 무슨... 장모는 무슨... 그건 우리 딸이랑 결혼해야 내가 장모가 되는 거 아닌가? 뭐 지금 우린 아무 사이 아니잖나. 남보다도 못하잖나. 어떤 결과가 나오든 알아서 받아들이게. 세상이 좁은 줄 몰랐는가 보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짓고 살면 안 되는 거야. 감히 우리 딸한테 이런 꼴을 겪게 해?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주아야, 내가 정말 미안해.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회장님께도 한 번만 전화해서 잘 말씀드려주면 안 될까? 나 정말 그 회사 어렵게 들어갔고 지금 내가 다른 회사로 갈 자신이 없어서 사실 지금 회사도 겨우 버티고 있던 거야. 승진한 것도 거짓말이고 빠르게 잘 된 것도 거짓말이었는데. 뭐? 아들, 그게 정말이야? 네, 엄마. 죄송해요. 그렇게 됐어요. 저 정말 안 그래도 가뜩이나 잘린다 안 잘린다 얘기가 많았는데. 아이고, 사부인. 그리고 주아야, 한 번만 용서해주렴. 내가 경솔했다. 딱 한 번만 눈 감아주면 내가 이 은혜에 두고두고 갚으마. 결혼하게 되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마. 네? 결혼이요? 아줌마, 저희 이제 오늘 이후로 볼 일 없어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어머님이 이 모든 사단을 만드셨다니까요? 거기에 동조한 건 제 남자친구였던 사람이었고요. 그렇게 돈 많고 안정적인 며느리 찾으시는 것 같더니 변호사 며느리 둘 팔자는 아니셨나 봐요. 그리고 친구분들한테 가서 한탄이나 하셔요. 아들이 운이 안 좋다고 먹여 살려야 하는 여자를 만났다고 하시면서 다들 안타까워했으니까. 아니라고 하면 제 욕을 하든 아쉽다고 눈물을 흘리시든 뭐라도 하셔야죠. 건물 임대료도 용돈도 받으실 수 있었는데 안녕이네요. 그렇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희 엄마와 실장님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저희 엄마는 울면서 빌고 있는 어머님을 보고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나이 들수록 우리 마음 곱게 먹고 삽시다. 세상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진 않죠. 그 말을 끝으로 저희는 문 밖으로 나왔고 어머님과 남자친구는 바로 달려나와서 저를 잡고서는 엉엉 울며 붙잡더군요. 그러자 실장님께서 그들을 딱 떼어내고는 더 이상 건들지 마십시오. 한 번만 더 만지시거나 불쾌하게 하시면 바로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차에 올라타고 저와 엄마는 속이 시원하다고 하며 오랜만에 맛있는 한식집으로 향했고 그날 하루 최고의 하루를 보냈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냐고요? 남자친구는 울며 불며 회사에도 쫓아오고 전화통에 불이 나듯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잘렸다나 뭐라나 그것까진 알 필요 없다고 했고 전화번호를 다 바꾸고 집까지 이사를 가니 더 이상 연락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도요. 어머님께서는 하루에 한 통씩 길게 사죄의 문자를 보내셨는데 차단을 하고는 보지 않으니 어떻게 되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회사에서 잘리고 전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술독에 빠져 방황하고 있다고 들었고 어머님도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저를 놓친 게 아쉽다며 변호사 며느리 볼 뻔했다며
이리저리 소문을 내고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그리고서는 술독에 빠진 아들이 한심하지도 않은지 눈 높게 계속 선볼 여자를 찾으러 다닌다고도 들었네요.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신 거겠죠. 저는 이번에 아예 미국 지사로 발령이 날 것 같아요. 부모님도 미국에 계시니 저도 오히려 그게 낫겠다고 생각했고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여태까지 받기만 했지 제가 해드린 건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이번에 미국에 가서는 엄마 아빠와 시간을 오래 같이 보내려고 합니다. 전 정말 그 집안에 시집가지 않은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치 제2의 인생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앞으로는 더 조심해서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좋은 사람이 그리고 좋은 인연이 찾아와 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댓글 달아주실 분들에게도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명절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